안녕하세요. 김지용 한의사의 건강보감의 김지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MRI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건강보험으로 MRI가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MRI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MRI가 정말로 허리 통증과 디스크 탈출증을 증명하고 또 그것들을 통증과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지표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디스크 탈출증을 갖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디스크가 탈출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통증이 없는 사람의 52%, 그러니까 통증 없이 지내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절반 정도도 MRI 촬영을 했을 때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가능성이 절반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또 탈출이 있다는 연구도 추가적으로 있고요. 또 60대 이상, 고령뿐만 아니라 60대 미만인 경우에도 20% 정도도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라는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리 통증이 있고 다리저리 물론 심하면은 그 신경의 압박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지만 단순히 디스크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MRI는 디스크 탈출증의 예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MRI가 디스크 탈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더 통증이 심합니까? 그리고 예후가 더 안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디스크 탈출증 자체의 디스크의 신경 압박이 심하면 물론 그렇게 통증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스파인지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디스크의 탈출의 정도가 환자의 증상의 예후 그리고 호전의 예후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많은 양이 나와서 더 아프신 분들도 간혹은 있겠지만 그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첫 번째, 내가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되고 치료를 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잘 따라가는가, 심리적 안정성. 두 번째, 운동 습관이 평소에 잘 잡혀 있는가. 그러니까 사고가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지기 이전부터 내 몸을 꾸준히 잘 관리하신 분들이 더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운동 재활을 빨리 시작했는가. 운동 재활을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야지 디스크 탈출증의 예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MRI가 내가 디스크가 탈출이 정말 많이 돼서 내가 정말 오래 아프겠다, 디스크 탈출증에 대한 각인이 머릿속에 너무 되어 있지 마시고 빨리 재활하시고 빨리 치료하시고 심리적 안정을 빨리 가져가는 게 오히려 예후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통이라든지 통증은 결국은 우리의 두뇌에 있는 중추에서 인지되면서 감각을 인지하면서 통증을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 탈출증에 대한 영상을 보고 내가 너무 디스크가 많이 나왔구나, 내가 정말 통증이 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통증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이란 것도 있고 또 이로 인한 심리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통제가 단순히 신경의 염증을 잡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있는 두뇌에 있는 염증을 잡아서 우리가 그 신경의 염증의 호전을 통한 통증의 제어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과민한 우리가 장애분들, 정신 심리학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타이레놀과 같은 단순 통증, 진통 소염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증상의 예후가 좋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 디스크가 나와 있어 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으로 초반에 진단받으신 분들이 제가 운동을 많이 해라, 그리고 어떤 처치나 추나 치료를 통한 처치를 통해서 허리에 약간의 자극이 오는 것도 너무 겁내시는 분들은 꼭 치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도전 그리고 운동재활의 도전 역시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예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통증은 디스크가 모든 것들을
디스크로 인해서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MRI상 디스크가 아무리 탈출이 심해도 그것들이 신경을 압박을 하고 그게 근력 저하가 진행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대소변에 관리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추간판 탈출증에서 디스크 탈출증의 양이 치료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꼽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 탈출이 신경 압박을 통해서 근력 저하가 진행성으로 생기는 부분입니다. 진행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발을 걸을 때마다 풋드롭, 발에 힘이 툭툭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오히려 들어오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미는 것도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신경 레벨에 따라서요. 그래서 내가 발에 힘이 빠지는지 잘 봐야 합니다. 발을 들어 올리거나 밀어내거나 걸을 때 발에 힘이 많이 빠진다면 이것들은 근력 저하, 운동신경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선 진행된 경우,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어제가 힘이 10점 만점에 5점 정도였고 내일도 5점 정도고 내일 모레도 5점 정도고 힘이 빠진 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거는 수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힘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진행성으로 그 어떤 치료를 하고 추나치료, 도수치료 또는 신경에 관련되는 의학적, 양의학적, 한의학적 모든 약물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힘이 5였는데 내일은 3, 내일 모레는 1 이런 식으로 뚝뚝뚝 떨어진다고 하면 이는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술로 많이 보냅니다. 두 번째, 대소변 기능의 장애입니다. 저희가 신경들이 단순하게 근력으로 하지 근육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신경들이 방광이라든지 대장으로 내장신경도 함께 포함해서 요추, 5번, 4번, 천추 밑으로 마미신경종까지 있던 신경과의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내장장기로 가는 신경이 압박이 심해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를 놓치게 되고 또 혹은 내 소변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방광에 소변이 찼는지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줄줄줄 새기도 하고 이런 대소변의 기능에 장애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내가 대변이나 소변이 차 있는지 모른 채 지내면서 소변, 대변에 배출이 억제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뇨관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장을 통해서 대변을 빼드리는 그런 처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급성의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거의 1%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99%의 허리디스크 환자분들은 통증이 조금 처음에 힘들더라도 되도록이면 비수술 치료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허리는 외로운 친구가 아닙니다. 허리에는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척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위로는 흉추까지 각종 분절들이 존재하고 또 주변에 깊은 다혈근부터 여러 가지 기립근들, 요방형근, 앞으로 장요근, 아래로 엉덩이로 둔근들까지 정말 수많은 근육들이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리가 약한 부분들을 주변에서 도와주는 친구들을 충분히 관리 잘 한다면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최대한 줄인 채 디스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재활을 수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와서 입원을 하게 되면 허리가 신경이 눌린 바로 그 부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윗레벨, 아랫레벨, 엉덩이, 장요근 그 주변의 모든 근육들을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골, 머리뼈부터 발가락까지 모든 뼈로만 연결된 해골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과연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병원에 있는 모든 그런 스켈레톤 모델들은 위에서 잡고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몸은 근육이 있고 인대가 있고 힘줄이 있고 관절 사이에 관절랑들이 쨍쨍하게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도움을 통해서 디스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MRI 진단에 의해서 디스크 탈출증이니까 너무 힘들다, 이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인지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보감 주제는 허리 디스크와 MRI였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 중에도 절반까지, 최대는 절반, 최소는 60대 미만 20% 정도까지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스파인제도 나왔지만 디스크 탈출의 양이, 심지어 어떤 연구에는 디스크가 다발성으로 있더라도 그것들이 통증 호전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다발성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디스크 탈출증이 예후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들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통의 하지 통증의 증상들은 머리에서 인지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디스크 환자라는 것들을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충분히 초기 재활, 운동 재활,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빠른 재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MRI상 디스크가 나와 있더라도 근력 저하나 아니면 대소변 기능 장애가 없다면 수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허리는 근육과 인대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허리 위로도 아래로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충분히 수술 없이 재활치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감의 김지용이었습니다.